네, YTN은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제와 치료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탐사 보도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의 무허가 냉동 의혹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식약처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기획탐사팀 김대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네, 아마 임상 3상 절차라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모든 의약품은 시판 이전에 까다로운 임상 시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상과 2상, 3상 이렇게 총 3단계에 걸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사람이 그 약을 먹었을 때 안전한 건지 또 효과는 얼마나 있는 건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검증이 끝나면 식약처에 품목 허가가 떨어지는데 제약사는 이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약을 누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또 보관은 어떻게 하는 건지 상세하게 적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즉 정확히 허가받은 대로 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미셀은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 보도했듯이 2011년 7월 1일에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조 과정을 보면 지금 그래픽으로 아마 나오는데 환자의 골반뼈에서 골수 혈액을 채취한 뒤에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단핵세포를 분리해내게 됩니다. 그 뒤 분리한 단핵세포를 배양 용기에 넣고 줄기세포를 배양한 뒤에 증폭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티셀그램 AMI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제조 과정 어디에서도 냉동과 해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파미셀은 치료제 허가 이후에 제조 과정에서 세포 냉동 절차를 임의로 추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내용대로 제조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일었고 식약처가 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실제 냉동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예. 정리를 좀 해보면 제조사인 파미셀 측이 허가 내용과 다르게 이 냉동 그리고 해동 절차를 거쳐서 치료제를 만들었는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일 텐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식약처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선 식약처는 조사 내용에 대해선 이게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겠다는 그런 일반적인 답변만 내놨는데요. 네. 하지만 저희 YTN 기획탐사팀이 내부 취재를 해본 결과 예. 언론과 일반인에게 하는 이런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식약처 내부에서는 좀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저희 취재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한 식약처 관계자는 하티셀그램 제조 과정에서 만약 냉동이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을 어긴 것보다는 제약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허가 사항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식약처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제조 방법 위반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식약처 입장 들어봤고요. 파미셀 입장도 있을 텐데요. 좀 들어봤습니까? 예, 우선 파미셀 측은 저희 보도 이후에 줄기세포를 얼린 게 아니라 배양 전 단계인 단핵세포를 얼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했습니다. 즉 세포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그런 최소한의 조작이라서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품목 허가에 앞서 2007년 당시 식약청으로부터 냉동 해동을 해도 좋다는 그런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저희 YTN으로 설명을 보내왔는데요. 예. 네. 하지만 저희 YTN 취재 결과 식약처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파미셀 측이 유권 해석의 근거로 제시한 문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냉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취재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제조사인 파미셀의 경우 품목 허가 이전부터 치료를 전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한 냉동 사업을 해왔는데요. 냉동 사업만 할 때는 단핵세포를 얼렸지만 치료제 허가 이후부터는 줄기세포를 얼렸다는 게 전직 파미셀 직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즉 단핵세포를 얼렸다 녹였더니 줄기세포 배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줄기세포를 얼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조사 결과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파미셀 측은 어떤 처분 받게 됩니까? 네, 우선 현행 법령은 이런 제조법 위반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3을 보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제조 방법을 1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업무 정지 등이 들어가게 되고 2회 위반 시에는 6개월 제조 업무 정지를 그리고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최대 품목 허가 취소까지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왜 파미셀 측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냉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의아하실 텐데요. 네. 하티셀그램의 1회 투약 비용은 2천만 원 안팎입니다. 한 번 뱅킹에 여러 번 투약이 만약 가능해진다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대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티셀그램 판매와 그리고 냉동 사업을 연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취재한 여러 전문가들 역시 공통적으로 파미셀 측이 만약 냉동과 해동 과정을 추가했다면 사전에 임상 실험을 통해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허가를 예. 다시 받아야 한다고 예. 말했습니다. 경찰도 관련해서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파미셀 김현수 대표와 금전 문제로 다투고 있는 A씨 측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피고발인인 파미셀 관계자들도 불러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추가 조사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냉동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무허가 냉동의 경우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네, 해명은 하고 있지만 식약처 전직 직원과 입장은 갈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 김대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